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30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년부터 만들어낸 상승력 이후에 고점 확인하고 나서 이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적용해 드렸었죠. 그리고 첫 번째 지지라인 후보가 돼줄 수 있는 게 382 라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또 볼 수 있겠고요.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주요 저항 라인 돌파 시도 중인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파란색 하락 추세 채널도 적용시켜 드렸었는데 이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 하락 추세 패널에서도 위아래 맞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때 한번 벗어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트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벗어났다가 들어오는 트랩이 발생하고 나면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위로 지금 또 벗어난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오는 마찬가지로 이때와 같이 트랩이 나오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트랩이 아니라 이 채널 자체를 무효화시키면서 다른 채널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려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상단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줘야지 추세를 바꾸는 새로운 채널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까지는 비트코인이 또 어제 저녁 새벽 시간에 힘을 내주면서 5,900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고 이 부분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그동안 엄청난 매도세로 하방 압력을 줬던 이 GBTC의 물량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Shares Trust가 거래량을 추월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도 압력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슈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번 주에 지금 너무 기쁨에 젖어 있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이번에는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번 반응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 증시까지 같이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는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과열되거나 버블 형성의 조짐을 보이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우리 코인 시장이 최근 대체 투자처로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FOMC 이후에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지금 주요 저항대에 돌입했다라는 점과 최근 나왔던 하락세 이후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이 기준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시장의 흐름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고 대응을 받으시기에는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대응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시간차로 인해서. 그리고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먼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공유해 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밑에 보이시는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조정 없이 2차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한 번 더 뺐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면 솔라나도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다만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올 한 해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솔라나는 개별적인 이슈로도 이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솔라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한 군데 있죠. 바로 이 FTX와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이 깊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솔라나가 FTX 그리고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코인이고 그만큼 FTX에서 대량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 11월 달에 FTX가 파산하는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이겨내고 복구해 줄 때 솔라나는 그러지 못하고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가장 길었었죠. 최근 들어서야 작년 10월쯤부터 이 상승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FTX와 관련이 있습니다. FTX에서 고객 자산 반환이 올해 2분기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명령했던 FTX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물량 매각 명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분할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나왔던 건데, 자, 이제는 FTX가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직접 이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새 리더십이 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행한다면 FTX는 다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이미 FTX 재개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FTX가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이 FTX에서 발행한 토큰인 FTT 코인, 그리고 가장 연관이 깊은 솔라나는 최근 보여준 상승력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게리 갠슬러라는 SEC의 위원장,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적대적인 스탠스를 많이 비춰왔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파산 사태를 일으켰던 FTX와 관련해서 긍정적인을 발언한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는 미국 월가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거물급 기업이죠. 그래서 이 블랙록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시장이 급 반등을 만들어냈던 거고, 실제로 승인이 되기 전에 승인이 됐다라는 오보가 전해졌을 때도 비트코인이 10분 만에 10%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FTX 거래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재작년 11월 달에 FTX가 파산했을 때 이 블랙록도 물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고 나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지금 FTX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블랙록의 CEO라는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미국에서 유명한 민주당의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현재 미국 행정부 바이든 정부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블랙록과도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이 엮여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이 게리 갠슬러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례적으로 FTX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FTX의 부활을 이끌면 당연히 솔라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블랙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다음 현물 ETF 타자는 누가 될 거냐, 이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자, could BlackRock apply for a spot ETF for Solana in 2024? 자, 블랙록이 2024년에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할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록과 솔라나, SEC 이런 커넥션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역해서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솔라나 ETF를 올해 신청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바로 이 솔라나가 현재 시가총액까지도 바로 밑에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로 ETF 승인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가 포함되어 있는 ETP 상품은 이미 그레이스케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트러스트라는 게 있죠. 이 신탁 상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 정황상 블랙록이 밀어주는 것도 그렇고 솔라나가 지금 시가총액 치고 올라온 부분도
그리고 이미 그레이스케일에서 솔라나의 신탁 상품이 있다라는 것도 이더리움 다음 타자로 3번 타자로 솔라나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솔라나가 조정을 받고 저점이 나올 때마다 이런 횡보하는 구간마다 분할로 안정적으로 매집해서 가지고 간다라면은 올해 안에 솔라나는 충분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큰 상승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과 비중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카톡방에서는 솔라나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아니면 이렇게 상승 이슈가 있는 코인들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크게 수익 보시는 한 해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톡방에는 처음에 들어오시면 당장 제가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을 전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미 입장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타점과 비중 통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먼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이런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 함께 매매 진행하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함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